안녕하십니까. 캔부스의 손이사입니다. 자, 권리 분석 기초의 마지막 시간,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최우선 변제권이라 하면 우리 목적은 서민들을 위한 임대차 보호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전 재산이 우리 앞에서 배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에 관하면 대항력이 없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죠. 10원도 못 받고 이 집에서 쫓겨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소액 임차인 나의 전재산이 2천만 원이고 3천만 원밖에 없다 했을 때는 우리가 1순위로 들어가기가 어렵겠죠. 은행보다 1순위로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후순위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집에 대출을 많이 내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뭐 500에 30, 1000에 40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후순위이기 때문에 이 집이 경매가 들어간다면 10원도 못 받고 쫓겨날 수 있다는 개념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나의 전재산이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없을 때 후순위로서 나는 10원도 못 받고 이 집에서 쫓겨난다, 길바닥에 나앉아야 된다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개념으로 나온 법이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액 임차인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 어디에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 볼 것이냐 했을 때는 등기 완료된 주택이나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옥탑방, 뭐 공장이나 사무실, 뭐 점포도 집으로만 쓴다면 어떤 거든지 네가 집으로만 쓴다면 내가 다 인정해 줄게. 이 개념이죠. 이 정부의 이런 통 큰 결정에도 최소한 세입자인 임차인 너도 조금 세 가지의 요건은 갖춰야지 내가 인정해 줄 것이다. 이 요건이 나오는 것이죠. 또 요건은 소액 보증금에 해당이 될 것. 강남에 사는 10억짜리 전세 세입자들을 보호해 줄 필요는 없더라. 소액에 해당이 돼야 된다.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까지 대항력을 갖출 것. 말이 어렵죠. 이 말을 풀어본다면 경매 개시 기입 등기 전까지, 경매가 들어가기 전까지 대항력은 전입신고라고 했죠. 경매 들어가기 전까지 전입신고는 해라. 내가 확정일자까지는 바라지도 않을게. 또 세 번째,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하는 마지막 날까지 돈 달라고 배당 요구만 해라. 요 세 가지만 갖춘다면, 이게 집으로만 쓴다면 내가 다 소액 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인으로서 근저당이나 이런 말소 기준 권리보다 돈을 먼저 줄게. 이 개념입니다. 정리가 되셨나요? 자,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하죠. 이 글자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구독션에서 한번 보신다면 사실 요 밑에 임대차 보호법이 나오죠.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크게. 자, 이 담보 물건 설정 기준으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날 개념이 보증금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 금액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자, 현재는 우리가 제일 마지막이겠죠. 18년 9월 18일 이후로는 서울은 1억 1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이라면 3,700만 원을 먼저 다른 근저당권자인 다른 사람보다 먼저 주겠다 이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부산이라면 광역시죠. 광역시 6천만 원 보증금 이하라면 이 4천만 원은 모르겠고 2천만 원은 먼저 줄게.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주의하셔야 될 걸 찾아보신다면 부산으로 기준으로 하죠. 부산에서는 밑에 보시면 과밀억제 권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부산에 군지역이 어디 있죠? 기장군 하나가 있죠. 기장군이 대상이 됩니다. 군지역은 제외한다. 군지역에서도 기장군에서 어디를 주의하면 될까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 정관입니다. 정관. 정관이 제일 해당 사항이 많겠죠. 이 군지역은 제외한다. 이 밖은 부산시지만 군지역은 그 밖의 지역으로서 5천만 원 안에서 1,700만 원까지만 먼저 보정해 준다. 이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쉽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서 주의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사건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임차인과 등기부 현황에서 우리는 항상 이 두 날짜를 비교하죠. 전입일과 임차인의 전입일과 근저당 말소 기준 권리인 근저당 날짜 두 개를 비교해서 전입일이 빠르다면 대항력이 있다. 말소 기준 권리가 더 빠르다면 전입일이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였죠. 두 개 중에 누가 빠르죠? 말소 기준 권리인 근저당이 더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다. 대항력이 있고 없고의 유무는 최우선 변제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상관없다 이 말이죠.
두 날짜를 비롯 대항력이 없어도 조건만 갖춘다면 우리 최우선 변제권은 우선 배당이 가능하더라. 아까 조건이 나왔죠? 세 가지만 갖춰라. 집으로만 쓰면 다 인정해줄게. 세 가지만 갖춰라. 뭐였죠? 자, 조건은 소액에 해당이 될 것. 두 번째는 경매 들어가기 전에 전입신고만 갖춰라. 확정일자까지는 바라지도 않을게. 세 번째,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라.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소액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 2번부터 보죠. 자, 경매 들어가기 전에 전입신고를 했느냐? 경매 언제 들어갔죠? 이 날짜 2016년도 10월 17일에 이미 경매가 들어갔죠. 이 날짜가 경매 신청이 된 날짜입니다. 이 날짜 전에 임차인 전입일 날짜를 비교를 하면 누가 빠르죠? 전입일이 빠르기 때문에 전입신고 했네. 경매 들어가기 전에 전입신고 했네. 확정일자까지는 바라지도 않을게. 하지만 여기는 확정일자가 있죠. 이 날짜가 없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배당 요구 종기일. 배당 요구 종기일이 언제죠? 마지막 날짜. 권리 신청 마지막 날짜인 배당 요구 종기일이 16년 12월 29일이기 때문에 이 날짜 전에 배당 요구를 16년 11월 1일 했네요. 2번, 3번은 조건이 충족이 됐죠. 그렇다면 소액에만 해당이 되면 되겠네요.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죠?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자, 5천만 원 기준으로 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 기준 날짜에서 어디 날짜의 기준이 담보물건 기준일인데 어디 날짜 기준일까요? 자, 임차인의 전입일이 기준 날짜가 될까요? 아니면 말소 기준 날짜인 근저당의 날짜가 기준이 될까요? 사실 둘 다 아닙니다. 자, 앞쪽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설정일의 기준, 담보물건 설정일입니다. 설정일의 기준은 임대차 계약일,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일도 아니고 말소 기준 권리도 아닌 담보물건 예를 들면 근저당이 있고요. 담보가 등기 전세권. 이 설정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이 담보물건 설정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담보물건 뭐라고요? 근저당, 담보가 등기, 전세권. 이 세 가지가 없다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기준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날짜 어느 날짜로 했죠? 전입일 기준 15년 7월 27일도 아니고 말소 기준일인 15년 4월 9일도 아닌 담보물건 근저당 그 다음에 전세권 담보가 등기 이 날짜인 근저당이라서 담보물건이 근저당 기준이라서 15년 4월 9일 기준으로 본다면 어디죠? 여기죠.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부산시이기 때문에 광역시 기장이 아니면 이 날짜 6천만 원 안에 2천만 원이 들어가죠. 6천만 원 아까 5천만 원이기 때문에 6천만 원 기준 안에 들어갑니다. 자, 만약에 1천만 원에 40이다 이랬을 때는 월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순수하게 보증금 1천만 원만 포함하겠죠. 그 날짜 기준이 6천만 원만 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기준이 5천만 원이기 때문에 6천만 원에 들어가죠. 6천만 원. 자, 5천만 원이기 때문에 6천만 원에 들어가죠. 6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 돈을 먼저 줄게. 3천만 원 이하라서 받도록 하여라. 2천만 원을 먼저 주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액 임차인 안에 들어갑니다. 5천만 원을 먼저 주기, 3천만 원 이하라서 받으세요. 이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세 가지 다 거쳤기 때문에 얘는 소액 임차인이 맞는 거죠. 사례로서 우리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로 알아본다면 우리 근저당 14년 1월 날 근저당 1월 설정했고요. 뒤에 2월 1일과 3월 2일 날 소액 임차인은 전제하에 부산이라고 2천만 원이겠죠 보통. 2천만 원의 소액 임차인이 5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근저당 날짜가 더 빠르지만 소액 임차인이 근저당 날짜보다 더 소액 임차인이기 때문에 돈을 먼저 받아갈 수 있겠죠. 5명이기 때문에 2천만 원 곱하기 5 하면 1억. 1억을 먼저 받아갑니다. 그리고 남은 돈이 있다면 낙찰금액 2억이기 때문에 1억 받아간다면 1억이 남죠. 그래서 A인 근저당 근저가 1억을 받아가고 이렇게 된다면 모든 A와 소액 임차인들이 다 아름다운 상황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례 두 번째로 본다면 똑같은 기준이지만 낙찰 금액이 1억 4천, 2억 1억 떨어져서 1억 4천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 낙찰 금액 1억 4천만 원의 절반이면 7천만 원이죠. 7천만 원 나누기 5, 5명이기 때문에 5 하면 1,400만 원씩만 가져갈 수 있더라. 낙찰 금액 절반 안에서만 소액 임차인은 해당이 되더라. 이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권리 분석에 대해서 권리 비교 분석표를 한번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
대항력은 뭐라고 했죠? 나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가? 의 문제였고요. 요건은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선 변제권, 돈 받을 권리를 했죠.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고요. 요건은 전입신고가 전제가 대항력이 전제가 되고요. 확정일자를 받은 날 당일날 9시에 우선 변제권이 생기더라.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집으로만 쓰면 다 인정해 줄게. 어디 옥탑방에 살든 뭐 계집에 살든 다 불법 건축물에 살든 인정을 해줄게. 하지만 너도 세 가지 조건은 갖춰야 된다. 어떤 거? 첫 번째로 소액 보증금에 해당이 될 것. 두 번째, 경매 들어가기 전에 전입신고는 해라. 확정일자까지는 바라지도 않을게. 세 번째,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라. 요 세 가지만 갖추면 최우선 변제권에서 다른 사람보다 돈을 먼저 줄게. 이 개념이었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는 권리 분석에 관한 기준을 잡아 보았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